어떤 디자인이나 인간 중심적인 어떤 조경을 환경 중심적인 조경으로 이렇게 전이시킨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중시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조경의 분야를 생태학적 사고와 이제 이론으로서 이렇게 이제 접목시켰다. 그래서 메카그의 학문을 인간 생태학 또는 인문 생태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생태학이 접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태학도 굉장히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이게 뭐 환경과 이렇게 접목하게 되면 환경 생태학, 그리고 경관과 접목하게 되면 경관 생태학. 그런데 메카그는 이제 인간과 생태학을 접목시킨 인문 생태학이라는 학문을 발전시켰다라는 거고, 환경과의 어떤 관계성에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떤 적지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조경의 공간으로서 어떤 공간이 적당한지 이런 것들을 찾아낼 때 활용한 방법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방법이 현대의 이런 GIS 이제 기법의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런 메카그의 환경 중심적인 어떤 이제 조경 계획 방법은 나중에 이제 피터 워커나 마샤 슈왈츠에 의해서 디자인 중심적인 또는 미적인 이런 조경으로 연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슬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미국 조경가 협회입니다. 그래서 미국 조경가 협회에서는 토지를 계획, 설계, 관리하는 예술이다라고 했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항상 자연과 또는 환경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시해야 되겠죠, 조경은. 그래서 무작정 환경을 훼손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어떤 보존과 관리를 고려하면서 문화적, 과학적 지식을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자연적인 거와 인공적인 요소가 이제 동시에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것들. 그래서 인간에게 쾌적하고 유용한 공간을 조성해 주는 게 조경의 어떤 정의이자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법제도에서 규정 같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에서의 조경 기준에 보시면 굉장히 협의적으로 이렇게 조경 시설물이라든지 조경 수목을 식지하는 곳에 이렇게 좀 국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밖에 이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에서도 조경에 이제 관한 부분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조경의 대상입니다. 조경의 대상은 우리 집을 나서면서부터 이 모든 공간이 조경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정원 같은 경우에는 거주용 정원이 주택 정원이죠. 사람이 직접 살고 있는 곳. 그리고 비거주용 정원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주변의 공간 또는 옥상 정원, 이제 실내 정원, 뭐 이런 중정 등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옥상 정원이나 뭐 사무실 주변의 정원 같은 경우에는 비거주용 정원이죠. 비거주용 정원은 건축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원에 속하는 부분이고, 자, 도시 안의 공원을 도시공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고 있는 많이 밀집해 살고 있는 곳을 도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도시 안에 공원을 도시공원, 그리고 여기에는 녹지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시가 아닌 지역의 공원을 자연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이제 두 개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쉽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시공원 같은 경우에는 분류가 생활공공원, 우리가 우리 집 주변에 이제 나가면서 만날 수 있는 공원이 이런 짜투리 공간을 이용한 소공원,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공원, 그리고 근린 거주자를 위한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원을 이제 생활권 공원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주제형 공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제형은 하나의 테마를 가진 거죠. 그 테마가 체육, 그리고 묘지, 역사, 문화공원, 수변공원, 그리고 도시농업공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밖에 이런 이제 녹지 같은 경우에는 완충녹지, 예. 자, 그리고 경관녹지, 그리고 연결녹지 등이
이제 있다라는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연공원은 도시가 아닌 지역에 있는 이제 공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자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시되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이런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그리고 이런 지질공원, 제주도 등의 이제 독도나 뭐 울릉도 이런 지역들이 지질공원으로 이제 지정이 되었고요. 자, 그 밖에 이런 사찰 공간 또는 천연 기념물 보호구역 등은 자연공원에 준한다. 라는 것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관광 및 레크레이션 시설에 있어서는 육상 시설 같은 경우에는 야영장, 경마장, 골프장, 스키장, 유원지 등이 있고, 수상 시설은 해수욕장, 마리나 시설, 그리고 수상 스키장. 그래서 마리나 시설 같은 경우에는 해양성 유흥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해양성 유흥지를 말하고, 요트나 보트 등을 탈 수 있는 이제 이런 곳이 있는 곳을 이제 마리나 시설이라고 한다라는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보시면 이제 시설 조경이라고 해서 공업단지 주변이나 캠퍼스, 주택단지 등의 시설 조경에 이제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타 분야와의 관계입니다. 자, 조경이라는 거는 이렇게 독립된 학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조경의 대상을 이제 보셨듯이 건물 주변에 조경 공간을 이렇게 만들 때는 계획하거나 설계할 때는 건축과 관련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바닥공사나 이런 공사에 있어서는 또 공학적 측면이 강조되는 측면은 이제 토목공사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조경이 대부분은 이제 도시 안에 어떤 공원과 관련이 좀 많죠. 그래서 도시계획과 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도시설계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조경은 환경과 또 이제 또 관련이 있죠. 그래서 환경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인간에게 공간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독립된 게 아니라 타 분야와 이제 좀 이런 여러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거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조경가의 역할 및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건 라우리가 이렇게 조경가의 역할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구분했고 필요한 요소 등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경가의 역할 첫 번째는 조경, 계획 및 평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그냥 뭐 조경이라고 하면 뭐 흔히 생각하기로는 뭐 나무를 심거나 또는 포장을 하거나 이게 이제 조경이라고 보는데 이 조경가라는 거는 좀 더 광범위한 범위, 그러니까 계획 단계에서부터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있어서는 여기가 조경의 공간으로 적당한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상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공간으로 쓸 건지 아니면 대상지를 조사를 했더니 이 정도는 자연성이 굉장히 이제 빼어난 공간이다. 그럼 이 공간은 보존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나머지 공간을 가지고 이제 계획을 하거나 그러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존할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들은 조경가가 이렇게 뭐 주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생태학이나 자연과학을 기초해야 된다라는 거. 그때 이제 토지를 평가를 하고 용도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사람이 또 조경가입니다. 그래서 적합도나 능력을 판단한다라는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의 대상지가 나오게 되면은 용도에 따라서 그에 맞는 이제 공간을 이제 조성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두 번째 단지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지 계획에 있어서는 대지 분석과 종합 이용자의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자연 요소와 시설물의 어떤 기능적인 관계나 대지의 특성에 맞춰서 배치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식재나 또는 시설물 등의 이제 어떤 그 설계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경가의 역할이 이렇게 세 개로 이제 구분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조경가가 갖춰야 되는 요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연적인 요소,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요소, 그리고 이런 공학적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조경은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이게 과학적으로 이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학적인 부분들의 지식도 필요하고, 그리고 설계에 대한 방법론, 그리고 그런